안녕하세요. 세란병원 족부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이원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지해반, 최신 수술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무지해반 수술은 최근 5년 전부터 4세대 수술이 도입이 되면서 수술 기법이 확 좋아지고 환자분들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좀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지해반 수술이 이렇게 근 5년 사이에 많이 발전된 거를 사실 정형외과 의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지해반 수술이 이전에는 워낙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갖고 살라고 의사들도 권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도 다 문제가 돼서 이제야 수술이 좋아졌다는 거 알고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술의 근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틀어진 발을 뼈를 절골해가지고 교정한다는 방법은 똑같지만은 예전처럼 살을 쭉 째가지고 뼈를 완전히 치는 게 아니라 볼펜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구멍을 3개, 4개 정도 뚫어서 그 안으로 뼈를 교정한다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절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보통은 수술 2-3일 뒤부터는 걷는 걸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절개도 크고 뼈 자체를 많이 쳤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는 분들은 한 달에서 2달가량 기부스, 목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부스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보조 신발 정도만 신은 상태에서 하루나 2-3일 뒤부터 보행을 시작을 합니다. 목발은 본인이 아프지만 않다고 하면 필수는 아니고 병원 퇴원도 괜찮다고 하면은 2-3일 뒤부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통원 치료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돌아갔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발가락이 돌아가면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기 힘들거나 아니면 신발에 자꾸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옆에 발가락을 밀어서 옆에 발가락도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지해반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조기나 발가락 사이에 끼는 고무 마개나 이런 것들로 진행하는 걸 늦출 수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정기들을 해도 이미 발생한 변형을 되돌리는 것은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발이 좁고 막혀있는 그런 신발들이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유전적인 성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발 자체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연해가지고 평발이 있는 분들도 무지해반이 좀 발생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무지해반은 모양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은 마음 놓고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일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행을 먼저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만나러 가는 걸 포기하고 집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못 참고 수술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뼈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안 붙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받거나 뼈가 약해가지고 혹시나 뼈 수술하기가 겁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4세대 수술로 들어오면서 뼈가 안 붙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상처, 옛날엔 발 수술하면 염증 나니까는 여름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처도 작아졌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여름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상처 문제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혹시 재발의 가능성은 없나요? 무지해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발가락이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좁은 신발을 신거나 발가락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은 수술을 통해서 정상 모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교정기를 가능하면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발하게 되면은 AS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중증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1시간 내외라고 설명드립니다. 보통은 척추 마취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청소년기 환자분들은 최신 수술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수술의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청소년기에 섣부르게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도 사실 수술이 될까 말까 고민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있는 분들은 관절 자체도 망가져 있고 드시는 약 때문에 수술하면 상처에 염증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최근 수술의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류마티스 환자분들도 수술의 결과가 좋다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 최근 그 5년, 10년 안에 많이 발전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지해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요새 많이 배우려고 이런 워크숍들이 열리고 있고 비로소 좀 무지해반 수술이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수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